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6월 15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한 주 행복하셨죠? 주말 잘 쓰셨고요. 대통령 부동산 시장 인식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앞으로 정책은 서울 수도권 6월 1일부터 14일까지 시장 현황하고요. 서울 거래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상승 현상은 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기자회견 한 거 다 보셨죠? 1주년 기자회견 때 취임 1주년 한 기자가 그걸 물어봤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이 좀 길었습니다. 길었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산뜻한 내용은 없었고 다 아는 내용이었고 다만 도리어 좀 불안함이 저는 생겼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같이 시장 상황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할게요. 자, 서울 아파트 전체 하락보다 상승구가 많습니다. 현재 거래가 533건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상승 거래가 296건, 183건이 하락 거래입니다. 유지된 직전 가격과 똑같은 게 54건. 그래서 6대 4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61.8대 38.2인데요. 실질 거래 60% 이상이 직전가 대비해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40% 가까이는 하락으로 거래가 됩니다. 나머지 54건이 유지가 된 변동이 없는 거고요. 서울 전체 평균 거래가가 좀 낮습니다. 낮아졌습니다. 아시겠지만 2020년도, 21년도에는 서울 매매 평균가가 14억 5천 15까지 가까이 갔거든요. 확실히 좀 예전보다 낮아진 건 확실하고요. 실거래 위주 요인도 있죠. 자, 서울 구별 아파트 거래 건수인데요. 이쪽 거래가 많습니다. 도봉, 관악, 양천, 은평, 강서구, 중랑. 이 얘기는 뭐냐면 거래가 많다는 얘기는 하락하면서 거래가 많기 쉽지 않거든요. 이쪽은 상방 압력이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원구는 한 5대5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되면서도 더 이상의 가격 어핑은 소비자들이 이제 용인하지 않는 시장이 된 거죠. 이쪽은 좀 여력이 남아있고, 그리고 이쪽을 보시면 마포 이쪽은 거래들이 훅 줄었잖아요. 이쪽은 이제 그러면 수요자들이 더 이상 쫓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조금 특이한 상들을 보면 영등포구하고 관악구예요. 영등포구는 이제 여의도 일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락이 7개가 됩니다. 많이 올랐으니까요. 송파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게 10건 이상 거래된 것만 제가 정리한 거거든요. 보시면 나중에 이거 캡처하셔서 보시면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 제가 이렇게 설명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보니까 파악을 해보니까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중랑구 성북구는 좀 거래도 많은데다가 거래가 많으니까 매수자 보러 오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서 7대3 정도의 비율로 이 파란색들은 7대3 비율로 큽니다. 동대문구는 70%까지 상승, 10개가 상승이고 4개가 하락입니다. 이런 분위기를 보시면 이 구마다 좀 다른 점이 있다. 나머지 구는 약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구는 여러분 조금 더 내고하시거나 만약 사실 분들, 파실 분들도 너무 호가 버티시면 안 된다. 왜? 수요와 거래가 좀 다른 구에 비해서 적으니까. 그 분위기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다음은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은 제가 6월 6일부터 14일까지 체크를 해봤어요. 6월 6일부터 14일이면은 4일에다가 한 8, 9일 정도 되는데 1일에서 5일까지 거래가 1380건이에요. 그런데 이 뒤에가 1251건이에요. 일정이 소요일 수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요 1072건을 거래에 분석을 해봤어요. 상승 거래가요 523건이고요 445건이 하락 거래입니다. 그런데 그럼 54대 46 정도 돼요. 그러면 거의 분간이 안 되죠. 특수 지역은 좀 많이 오르지만 대부분은 하락과 상승이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다. 분당은 요새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고 최근에 6월달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가격대가 좀 다운된 느낌이 들고 상승을 하지만 좀 예전에 선호하는 지역보다 그 다음 넥스트 레벨을 좀 구매하는 분들이 많아진 것 같고요. 평균 가격이 보시는 바와 같이 좀 5억 546만 원. 그러니까 실수요자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도권 아파트 거래에서 보시면 여기는 거래가 많은데 이쪽입니다. 시흥, 평택, 고양, 수원, 용인시 이쪽인데 여기 보면 하락거이 빨간색이고 상승이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용인시는 거의 5대5잖아요. 이게 유지보합수거든요. 그러면 용인시가 다 올라간다고 계속 뉴스가 나와도 반 이상은 하락이니까 물론 입지마다 다르겠지만요. 여러분들 이걸 참고하시면 가서 내고하시거나 집을
또 매도자분도 마찬가지예요. 잘 보셔야 돼요. 이렇게 여기 지금 하남하고 광명 이쪽 거래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판단하시면서 내 집 마련이나 매도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특히 내 집 마련 하신 분들은 아직 7월달하고 요번 연말에 아마 제가 볼 때 연말 전에 분명히 추석 전에 총망라에서 뭐 대책 하나 나올 겁니다. 그거 보시고 나서 시장 들어가셔도 크게 늦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자,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문제점에서 나왔는데요. 이 대통령이 이제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자회견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그러면서 선거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했는데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서 뭐 좀 포장을 나름 잘하신 것 같아요. 본인께서 SNS로 개입을 하면서 시장 폭등을 막았다. 올라간 게 그렇게 뭐 폭등은 아니다라는 분위기를 이렇게 커버를 하셨는데 사실 그러면은 우리 서민들은 정말 화나죠. 대통령이 약간 정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국토교통부 관련 쪽에서 자료나 보고를 할 거 아니에요? 시장 상황을 좀 왜곡해서 보고하는 게 아닌가.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회견 자리에서 농도가 많이 낮아진 건 확실했어요. 그죠? 여러분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사실 저도 느꼈고 또 대통령 본인도 얘기하면서 분명히 약간 찝찝함이 있었을 거예요. 모든 전문가들 대부분이 2030 세대의 부동산 대책 문재인 시즌2라는 그 분위기가 벌써 좀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대통령이 SNS 한 거 외에는 느끼는 게 없잖아요. 그쵸? 왜냐하면 깔짝깔짝 돼서 그래요. 대책을. 확실히 키워드 좋은 것만 던져놓고 가야 되는데 제가 그 얘기하다 보면 또 제가 부팅이 되려고 그러니까 좀 참고 여러분들 저도 제안을 좀 해가지고 이제 올리고 말씀드린 대로 본격적으로 요거 움직이는 거 보면서 정부 안 움직이면 더 이상 이 정치 관료들의 쓰레기 같은 인식을 더 이상 방치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여론에는 약하거든요. 총선 대비해서 강력하게 우리 소리를 한번 낼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준비해서 지금 6월 달 전에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내용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이 많은 동참이 있으면 더 힘을 낼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한번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권별 집값변동 악순환 설명하고 근로의혹 이건 다 알고 있던 건데 근로의혹을 훼손하니까 이 갭투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다시 한번 얘기했고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고요. 사회 문제가 계속 되고 있고 자산구조 왜곡과 국부의 유실 이건 부동산 자산이 너무 많다는 거 그래서 생산적 금융을 받고 있는 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아시고 주식시장에 많이 움직이고 있고 비정상적 PIR 이걸 이제 15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누가 일하는 양반들이 계속 보고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심이 많으시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거기서 살짝 비트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뭔가 강력하게 나오지를 못하고 자꾸 뭔가 애기가 발을 뛰려는데 못 뛰는 것처럼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아니면 의도적으로 하는 척하면서 뒤로 회방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느낌까지 들 정도니까 이걸 한번 나중에 파야겠습니다. 요새 사회단체들 조용하죠? 돈 지원금 꽤 많이 받나 봐요. 많이 안 받으면 조용한 게 좀 이상해요. 그죠? 이제 그거의 역할을 안 하니까 원래 물이 고이면 썩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비정상적인 PIR 하면 다 아시고 가계부처리 다 아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향후 부동산 정책의 4대 핵심 방향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대 한번 보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얘기를 하냐 1번 향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크게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정부 세제 금융 규제 공급 망라한 공급을 망라한 그러니까 공급이 먼저 와야죠. 사실은 그죠? 다 공급을 원하는데 맨날 세제 금융 갖고 금융도 중요하죠. 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공급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공급 망라한 메가톤급 대책 추진 중이라고 대통령이 박았어요. 그러면 계속 짜고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것저것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안 봐도 비디오인데 추진 중 7월에 세제 개편안이 나옵니다. 이걸 보고 뭐 하자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 소유자들이나 시장에서도 이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게 그러면 잘못하면 예전에 임대차 3법 구할 때처럼 세입자 전가로 나오면 더 난리 납니다. 시장. 그러니까 정부가 이거 대충 던지면 안 돼요. 아예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공급 확대면 인허가 착공 속도전 이거 뭐 했던 얘기인데 언제 입주한다는 게 명확하게 없잖아요. 아직도 신도시 개발 지향 이게 아주 좀 안 좋습니다. 이거 수도권 문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신도시 개발을 좀 자제하겠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거 정말 정부 또 잘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중산층 공공임대 확충 아니 청약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시장을 움직이는 키맨들인데 소득은 좋은데 청약시장에 못 들어가니까 시장을 움직이잖아요. 그분들이. 근데 그분들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아주 빈 구멍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구멍 천지예요. 지금 제가 볼 때. 뭐 믿고 있었는데 저도 뭐 겉에서 보고 열심히 조언했었지만 이게 뭔가 이 컨트롤 타워 이 소통이 안 되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제가. 보유부담 강화 및 세제 정상화 이거 맨날 듣는 이거 다주택 물량 시장 유도 이것도 제한적입니다. 제가 볼 때. 닭공이라고 그러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닭공. 닥치고 그냥 공급만 하면 돼요. 빨리 저렴하게 그것만 하면 정리됩니다. 자꾸 딴 데 변종만 들이고 있어서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서 뭐 어떻게 제가 대처해야 될지를 지금 고민 중입니다. 뭐 계속 고민 중이고 이미 노선은 정해졌는데 정부가 좋은 대책이 못 나온다 이러면 이건 썩었다고 보기 때문에 국민 여론으로 어떻게 이걸 뒤집는 한이더라도 우리가 좀 같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후세나 우리 자녀들이나 청년들한테 미안하지 않나요?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렇게 좀 제가 좀 준비를 더 해가지고 분양가 상한제하고 요거 좀 집중적으로 우리 일반인 분들한테 좀 퍼뜨리고 해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으로 뭐 전세 물량 줄고 전세 수요 공급이 똑같다 이런 별나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통령이. 이 상황이 아니잖아요. 매물이 줄어서 뭐 더 얘기하면 또 우리 집 가지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 구독자분들 중에 주택 소유자분들도 시장 상황 다 아시잖아요. 뭔가 좀 감이 떨어진 느낌이 순간적으로 들어가지고 좀 당황했어요. 저는 기자회견 때 뭐 여기저기서 뭐라 그럴까요? 뭐 쉴드 쳐주고 하던데 뭐라 그러죠? 유튜브도 보니까 쉴드 쳐준 게 더 많더라고요. 저는 아주 썩 흡족하지 않아가지고 물론 기대해 볼만 한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취임 1년이고 뭐 SNS 한 거하고 기억에 남는 거 있어요, 여러분? 없잖아요. 양도세 유예 종료 그게 무슨 대책입니까? 대책도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고 하여간 국회의원들도 일을 안 한 것 같아요. 지방선거 때문에 개정 법안들이 빨리빨리 통과되면 공급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약간 홀딩 걸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가 뭐 엉켜가지고 근데 뭐 선거 끝나면 뭐 한다는데 선거 끝나면 또 총선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올 연말까지 저는 그냥 보내기에는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든타임입니다.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 이거 지나가면 이제 휘어잡기 힘듭니다. 암만 뭐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해도 지금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땐 관료들이 잘합니다. 관료들이. 밥만 먹지 말고 월급만 받지 말고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 뭐 조금 뭐 열심히 하시겠죠. 하시지만 결과물이 없으면 그럼 의미가 없는 겁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은 결과물을 내야 됩니다. 그냥 밥 먹는 기계처럼 움직이시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 박수를 보내고 응원 드리지만 안 그런 분들 특히 어공들 정신 차리고 잘해주시기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 때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는 좀 얼굴 좀 보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고 좀 해가지고요.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 때 뵙겠습니다. 자, 출근 잘하시고 한 주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